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중순에 도서 인플루언서에 선정되었는데요. 4번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사실 블로그 규모로 보나 활동 지수로 보나 이미 되고도 남았어야 했죠. 그 당시에도 이웃 8,000명 정도 이상의 꽤 큰 블로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 도서 블로그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 포스팅을 보면 뒤죽박죽 잡블로그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선정 탈락 메일을 보내올 때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텐츠와 주제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주된 탈락 이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탈락이 작년 8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략을 바꿔서 도서 관련 컨텐츠 비율을 확 높였습니다. 그 결과 약 한 달 반 만에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역시 주제의 집중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도서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도서 관련 컨텐츠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발행을 해야겠죠.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면 당연히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주 3회 정도도 괜찮으니까 선정되고자 하는 분야로 꾸준하게 한번 발행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탈락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난 8월부터 제 블로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책 블로그라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관련성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활동 지수와 누적 개수가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죠. 일주일에 한 개 정도만 발행해서는 아무리 꾸준하게 노력해도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 100개도 안 되는 누적 발행 개수로는 선정되기 어렵죠. 딱 주에 몇 개, 누적 발행 개수는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 포스팅 개수 3개 이상, 누적 발행 개수 10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적 발행 개수는 주제와 관련 없는 개수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된 포스팅 개수가 그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도서 블로그라면 서평이 그 정도의 개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네이버 공식 오피셜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언제 어떻게 될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꾸준하고 일관되게 블로그 운영을 해보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셋째, 타 플랫폼 연동이 중요합니다. 사실 4번째 만에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었던 건 1년 정도 운영했던 인스타그램 붓계정을 연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붓계정인데요. 그 전까지는 블로그만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4번째 신청 때는 인스타그램을 연동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저처럼 인스타그램이든 그게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것을 연동을 한다면 저는 훨씬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요.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타 플랫폼을 연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게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정직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분들을 살펴보면 정작 별 노력은 하지 않고 꾸준함도 부족한데 말이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제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데 말이죠.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은 점은 앞으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블로그 수익화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고요. 일단 이러나 저러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문자 수를 높인다면 알아서 협찬 제의가 들어오고 블로그 수익화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적은 노력으로 블로그 수익화를 하려고 하고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게 또 사람 마음이긴 한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신다면 주제의 집중도를 높이면서 타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고 꾸준하고 일관되게 운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려면 지속 가능한 블로그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잡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어떤 꾸준한 주제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는지, 그것이 주 3회 정도는 발행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한다면 뭐 1일 1포스팅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주 3회 정도라고 해도 한 주제로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 블로그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의 네이버 방향성을 봤을 때 인플루언서의 하루라도 먼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고 보니까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하고 훨씬 수익화가 더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네이버에서 추가적인 혜택들을 제공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블로그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냥 방문자 수만 높여서 수익화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만약 진지하게 인플루언서에 선정되고자 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3가지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모든 분들이 인플루언서에 선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주제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하단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즘 라이브 방송도 종종 키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언제 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지를 별도로 드리고 있지 못한데요. 앞으로 유튜브 커뮤니티가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할 거고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도 도움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현재 블로그 수익화 스터디와 블로그 마케팅 스터디 등을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하단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